안녕하세요. 업데이트온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일상 속 작은 부주의로 인해 설마 이게 문제가 될까 하고 넘어갔다가 낭패를 본 적 있으신가요? 가령 빵 한 조각 정도야 괜찮겠지 하며 거리의 새들에게 먹이를 준다든가 복잡한 도심에서 잠깐 정차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차를 세운다든가 하는 일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무심코 지나쳤던 행동이 3월부터는 강화된 단속과 바뀐 규칙으로 인해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3월을 기점으로 새롭게 시행되거나 더욱 엄격해진 5가지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5가지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어서 미리 알아두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평소 나와는 큰 상관없겠지 했던 분들도 이 기회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륜차 오토바이 규제 강화. 먼저 최근 몇 년간 도심 여기저기서 쌩쌩 달리는 오토바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텐데요. 배달 문화가 발달하면서 오토바이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동시에 배기가스 배출 소음, 공해, 과속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에 대해 더 이상 손 놓고 있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기존에는 이륜차가 기본적인 소음 배출가스 검사를 통과하면 운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검사 항목이 무려 19가지로 늘어납니다. 엔진 상태, 배기가스 처리 장치, 소음 장치, 안전장치 등 다양한 부분을 보다 꼼꼼하게 살피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새 오토바이를 사거나 중고로 사고 팔 때도 사용검사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불법 튜닝 이력이 발견되면 바로 등록이 거부되고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예컨대 머플러를 개조해 소음이 심해졌거나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탈착해 달리던 흔적이 있으면 그대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번호판 안 달면 안 걸리겠지? 라고 생각하기엔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번호판 모양 자체를 새롭게 개선할 뿐만 아니라 무선 식별 칩 RFID를 씹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칩이 부착된 이륜차가 도로 위에 설치된 감지기를 지나가면 바로 운전자 정보를 식별할 수 있게 되고 도주 시도나 불법 운행을 적발하기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차량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강화되는 검사 제도를 잘 기억하시고 올해부터는 반드시 안전운행과 정식 등록을 준수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속도 제한과 횡단보도 개선. 두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 규제가 달라지는 소식입니다. 스쿨존은 그 이름대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어린이가 없는 한적한 밤이나 새벽까지 시속 30km 제한을 적용하는 건 과하지 않나 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점차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들이 활발히 이동하는 등하교 시간대에는 기존처럼 시속 30km로 엄격히 제한하되 아이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야간에는 50km까지 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 추후 결과에 따라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횡단보도 자체도 이전보다 더 눈에 띄게 바뀌고 있습니다. 노란색 계열로 채색하여 운전자의 시야에 확실히 들어오도록 바꿨고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선명히 구분해 표시해 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스쿨존에 진입했을 때 운전자가 주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대형차가 우회전할 때는 사각지대가 더 커지기 마련인데 횡단보도의 위치를 교차로로부터 더 떨어뜨리고 정지선 역시 뒤로 물려서 차량이 회전하기 전에 보행자를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우회전할 때 신호등 색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그리고 도로 양쪽에서 건너오는 보행자까지 다 보면서 가야 하니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횡단보도와 교차로 사이 거리가 넉넉해지면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운전자 스스로도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되니 좀 더 안전하게 가자라는 취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학기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새학기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3월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가 새롭게 문을 여는 시기라 학부모나 학생, 차량 이동이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자연스럽게 학교 주변으로는 아이들 하차나 잠깐의 대기 등으로 차량 혼잡이 생기는데 이를 악용하거나 아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지자체는
이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와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구간, 그리고 안전요원 배치가 어려운 학교 주변 등은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가 주로 집중 단속 시간이 되며 적발 시에는 승용차 기준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운전자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신호 없는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입니다. 쿨존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멈춘 뒤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해야 출발해야 하는데 이것을 소홀히 하다가 딱지를 끊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 위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스쿨존이면 주정차는 전면 금지이며 아이만 잠깐 태우고 내릴 건데 나는 이유도 통하지 않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꼭 정차해야 한다면 지정된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활용하거나 다른 안전한 장소를 찾아 이동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죠? 바쁜 아침일수록 더 철저히 지켜주셔야 아이들도 안전하고 본인도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내 휴대물품 규정 변경, 보조 배터리, 전자담배 등.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거나 한 번이라도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중요한 정보입니다. 3월 1일부터 항공기 내 반입 물품 규정이 바뀌면서 보조 배터리나 전자담배 등을 기내 선반에 단순 보관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사실 보조 배터리는 화재 가능성 때문에 이전부터 기내 수화물 규정이 엄격한 편이었지만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한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우선 보조 배터리를 탑승할 때는 반드시 몸에 지니거나 개인 가방 등 좌석 앞 주머니 등에 넣어야 하고 충전 단자는 절연 테이프나 전용 케이스를 이용해 보호하도록 권고됩니다. 만약 이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고 탑승하거나 기내 전원 콘센트를 이용해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 용량에 따른 반입 기준도 주의해야 합니다. 100후 이하인 제품은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이라 최대 5개까지 허용되지만 160후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는 반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자담배 역시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점을 모르고 있다가 공항 검색대에서 폐기 처리하거나 승무원에게 주의를 듣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둘기, 까치, 참새 등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기 금지. 마지막으로 길거리에 둥지를 튼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새들이 배고프니까 빵 부스러기를 조금 주는 게 무슨 큰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비둘기나 까치, 심지어 참새까지 도시 생태계의 불청객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특히 비둘기는 번식력이 매우 강해 개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비물로 건물 외벽이나 차량에 피해를 주고 각종 전염병 문제까지 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런 점을 우려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기도 하지만 선의로 생각했던 행동이 오히려 도시 환경과 위생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이에 따라 3월부터 서울과 부산 등 주요 지자체는 특정 지역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손봤습니다. 지자체별로 벌금 금액과 적용 구역이 조금씩 다르지만 추후에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둘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까치나 참새 등도 도시 생활환경에 지나친 피해를 주는 야생 조류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낭만적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새에게 먹이 주기 같은 행동은 앞으로 삼가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이상 3월부터 달라지거나 더욱 엄격하게 시행되는 5가지 규정 및 단속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운전하시는 분,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 혹은 단순히 출퇴근길에 빵 한 조각을 어딘가에 두고 갈 수도 있는 분들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걸릴 수 있는 상황들이죠. 막상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를 내게 되면 당황스럽고 억울한 기분이 드실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미리 알았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심코 하던 사소한 습관 하나가 불법 행위로 간주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관련 제도가 갈수록 강화되는 것은 그만큼 사고나 피해가 적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작은 부분이라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안전하게 지키면서 우리의 일상도 좀 더 쾌적하고 행복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정보가 앞으로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3월 이후 추가로 변화되는 제도나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직접 시군구청 공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업데이트 온온이었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 이슈와 실생활 팁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